안녕하세요. 썰람썰녀의 썰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늦게까지 나이 먹도록 장가를 가지 못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플을 통해서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여 어플에 가입을 했습니다. 미혼 여부와 현재 갖고 있는 경제적인 요건만 인증하고 신분 확인만 되면 저에게 맞는 여자분과 매칭이 되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놈 딸이 가입도 해주고 알려주고 해서 손쉽게 할 수 있었죠. 잠깐 제 경제적인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들도 있고 땅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제가 형제 없이 외아들이라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는 게 부모님의 소원이었으나 끝내 보시지 못하고 지병으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두 분 모두 갑작스레 가시고 보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늦은 것 같지만 반려자를 찾아볼까 싶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가입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여자를 만날 수가 있었죠. 저는 나이도 있고 외모도 좀 못생긴 편이라 한국 여자들은 만나기가 힘들었고 동남아 쪽 여자를 찾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 끝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했고 그렇게 매칭된 중국인 여자를 직접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여자는 서울 쪽에서 살고 있다 하여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10분 정도 지나자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 아가씨들은 왜 그렇게도 예쁘게 생긴지. 이 여자분 또한 서울 아가씨들처럼 곱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중국 여자 같지 않고 차분하고 온화한 말투에 키는 165 정도 늘씬한 체형이었습니다. 피부도 뽀얗고 콧날도 오똑했죠. 눈도 얼마나 땡그랗고 큰지 호수 같은 눈망울에 빠져들었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중국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서울 깍쟁이 아가씨들 같았죠. 나이는 저보다 20살이나 어렸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국말을 곧잘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소통을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인 아가씨는 어려서부터 한국을 좋아하고 동경해서 한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랬는지 한국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듯 언어도 잘 통하고 문화도 잘 통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했지만 아가씨는 순수한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와서 살겠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외로웠는지 눈에 뭐가 씌었는지 저 또한 조급한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합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고 함께 살게 됐고 결혼식은 지인들만 초대해서 동네 식당에서 간소하게 올렸습니다. 아가씨는 제 아내가 되었고 저희는 무탈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내는 친정 식구들을 도와야 한다며 친정으로 매달 일정액을 보내주길 원했고 저 또한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맞춰주고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후 처가댁에도 다녀왔고 처가 식구들에게 인사도 드렸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너무 낙후된 집에 살고 있던 처가 식구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처가 식구들 집까지 해줘야 하나 싶어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20살이나 어린 아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는 걸 보니 안쓰러움에 처가 식구들의 집을 구할 때 비용을 보태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같이 산 지 몇 년이 지났고 아내와 저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도 하나 태어났습니다. 외국인과 살면 싸움이 더 잦거나 자식 교육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내와 저는 그런 문제점 하나 없이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돈 관리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것 같아 제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건물 관리 쪽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소중한 딸이라 저는 뭐든지 다 해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딸을 낳아준 아내에게도 더 잘해주며 믿고 제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재산을 더 많이 불려준다며 중국이랑 한국을 오고 가며 여성복 판매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걱정도 됐지만 저도 나이가 들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내의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던 건물들 몇 채를 처분해서 아내는 사업 자금으로 시작했고 중국으로 가는 날이 작고 길어졌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이렇게 자주, 오래, 길게 가지 않았는데 몇 개월 지나니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통장에 점점 돈이 쌓이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에 비례해서 점점 바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바쁘다며 연락조차 잘 안 됐고 한국에 와 있을 때면 서울에 거래처가 있다 보니 집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호텔에서 생활을 하며 중국을 오고 갔던 거죠. 사업을 하니 시간이 금인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강력하게 뭐라 말은 못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며 힘든 건 알겠지만 나중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봤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 얼굴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키워야 해서 저까지 집을 오래 비울 수 없어 아내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과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살짝 올라왔고 그 친구 놈이 저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제 속을 살살 긁더라고요. 중국 여자랑 결혼한 자기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여자가 돈을 갖고 튀어서 패가 망신했다고 저보고 아내 간수 잘해야 한다더군요. 전 친구 놈의 멱살을 잡아 한 대 날렸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욕을 해주며 나와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친구 놈의 이야기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에 더욱더 아내에 대한 의심만 커져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자꾸만 친구 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연락은 되지 않았고 아내가 사업을 한다는 중국 공장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는 친구 부부에게 맡기고 예전에 아내가 알려준 중국 공장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저도 아내 덕분에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조금 어려웠지만 잘 찾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탔고 중국 공장 주차장에서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쯤 지났을까? 아내가 웬 남자의 팔짱을 낀 채 공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는 앳된 얼굴이었고 많이 먹어봤자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고 아내를 부르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자동차에 탔고 그 안에서 버젓이 낯뜨거운 장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차장 공터는 한적했고
아내는 젊은 남자와 차 안에서 은밀한 행위를 하고 있더군요. 아내의 차량은 썬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차 안에서 뭘 하는지 대충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핸드폰 영상 기능을 켰고 차량으로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역시나 두 연놈들은 뒤엉켜 있었고 급했는지 자동차 문도 제대로 안 닫았더라고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 핸드폰 동영상으로 잘 찍었고 놀란 아내 표정이며 다 담았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 얼굴도 스쳐 지나가고 아내는 잘못했다고 매달렸지만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날라간 제 재산보다 큰 보물인 제 딸아이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유책 배우자 아내이지만 결혼 생활 중 자기가 우울증이 왔다며 진단서는 어디에서 모아뒀는지 저에게 맞고소를 넣은 상태이고 경제적이나 여러모로 우위에 있던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갈 게 높다고 합니다. 여자에 미쳐서 제 발등 제가 찍었지만 중국인 여자 만나서 이래저래 더 복잡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디에다가 말은 못하겠고 조금이라도 제 속이 편할까 싶어서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